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용입니다. 뜨거운 정열을 지닌 언어의 연금술사 아마데우 프라두의 사연을 찾아서 떠난 레이몬드 선생님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총 4부작 중 마지막 제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나서야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도 시작된다. 아마데우 이야기, 스테파니의 이야기, 조지, 주앙, 그들의 사연을 찾아서 떠난 여행이 과연 레이몬드 선생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사연을 어느 정도 파헤친 뒤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전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때 베르네 키렌펠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묘령의 여인 카타리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다리에 있었던 일을 감사드리고 싶어요. 어찌어찌해서 레이몬드 선생님의 발자취를 추적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레이몬드 선생님은 베른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올 때 이 여인에게 두고 간 자줏빛 레인코트를 전해주기 위해서 불이 나게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카타리나 멘데즈는 바로 리스본의 도살자 루이스 멘데스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당시에 코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할아버지 리스본의 도살자 루이스 멘데스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펑펑 울었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왜 울지 않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독재에 협력하는 앞잡이로서 시민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그 도살자의 손녀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던 순간에 이 카타리나는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고 키렌펠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책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레이몬드 선생은 할아버지의 만행 때문에 자학해서는 안 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결국 죄책감이 사로잡혔던 바로 그 카타리나의 도움이 됐던 사건이었죠. 이제 조지로부터 전해 들은 스테파니의 행적을 따라서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 길에는 바로 마리아나 에사가 동승을 하게 됩니다. 길 안내 겸해서 아마데우와 스테파니가 도피를 할 당시에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인적이 드물어서 밤에는 정말로 위험한 곳이죠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런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스테파니를 만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건가요? 했을 때 레이몬드 선생은 쉽사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가더라도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라는 아쉬운 말을 남깁니다. 이미 레이몬드 선생보다는 마리아나 에사는 이 레이몬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테파니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파니는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이먼드 선생이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차 안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고, 레이먼드 선생은 드디어 스테파니를 만나게 됩니다. 레이먼드 그레고리우스, 스테파니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스위스 베른에서 우연히 묘령의 여인으로부터 비오는 날 키렌펠트 다리에서 뛰어내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남기고 간 레인코트에서 발견한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꺼내놓고, 이 책이 바로 아마데우가 남긴 어록이다. 그 여동생 아드리아나가 발견한 책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1971년에 아버지가 체포됐을 때부터 스테파니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데우를 만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던,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이 만물의 새빛이 비추는 느낌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는 날 갖고 싶으면서도 애써 밀쳐냈어요. 서로의 감정을 느꼈으나 이미 조지와 스테파니가 사귀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우정을 깨고 아마데우와 교제를 시작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아마데우도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 복받쳤으나 친구의 애인을 뺏는 파렴치한 짓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테파니는 아마데우에 반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지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아마데우를 만나는 횟수는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스테파니가 시간 나는 대로 그의 병원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날 비밀 경찰에 쫓기던 날, 어두운 골목에서 첫 키스를 나누던 날, 어깨 너머로 멀리 조지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스테파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도피의 길을 오를 때 조지가 스테파니를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가지고 나왔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마데우 때문에 스테파니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가는 동안 아마데우는 내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길에 드디어 국경에 다다랐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국경이죠. 이 국경을 통과해서 스페인으로 가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검문소에서 경찰은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미리 아마데우는 스테파니를 트렁크에 숨겨가지고 왔는데 이제 발각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아마데우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비밀경찰 멘데스가 내 신분을 보증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합니다. 통화가 되자 아마데우는 당신이 가져간 내 삶을 되찾고 싶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광장에서 성난 군중에 휩싸여가지고 무수한 매질을 당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아마데우는 의사로서 멘데스를 구해주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멘데스는
차마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비대원을 바꿔달라고 하고 경비대원에게 이 사람은 신분이 확실하니 통과시켜 주시오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리스본의 도살자가 스테파니를 살려준 것입니다. 리스본의 도살자가 루이스 멘데스가 가장 타겟으로 삼았던,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스테파니였는데, 그 스테파니의 도피를 돕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바로 아마데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원수가 은인이 되고 은인이 원수가 되는, 그 당시에 본인이 외우고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로 불렸던 리스본 3314, 518, 접선명 카를로스 등을 줄줄줄 외웁니다. 결국은 이 사료는 혁명에 사용됐고 카네이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피스테라까지 가서 차 안에서 잤죠. 세상의 끝처럼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대서양을 향해서 있습니다. 피스테라는 스페인의 가장 서쪽 끝 해안입니다. 여기서 대서양을 쳐다보면서 아마존까지 배를 타고 우리 둘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테파니가. 근데 이에 대해서 아마데오는 난 못하겠다. 스테파니는 이때 상당히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보장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본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아마데오는 동백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파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마데오는 스테파니에게 넌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 좀 우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테파니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데오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다. 즉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나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니는 살라망카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데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아마데오는 다시 살라망카까지 스테파니를 데려다주고 리스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리스본에서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서 피스테라라는 데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살라망카까지 가서 내려주고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피스테라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땅끝 마을인, 그 바로 옆에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자들이 최종적으로 당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산티아고에서 조금만 더 바다 쪽으로 가면 피스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자들은 산티아고에 도착한 이후에 추가로 여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아마데오는 동맹인으로 앓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레이몬드 선생님은 스테파니에게 얘기를 해주고, 스테파니는 몰랐던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동맹류라고요? 나는 그가 죽은 게 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는. 그러니까 그 30년의 세월 동안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갔을 때 조지와 만날 수 있었으나 쳐다보는 걸 서로 피함으로써 두 사람은 그 어떤 얽힌 시선도 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봤을 때 두 사람은 친구의 시신을 가두고 한 자리에 있었으나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낳고 오해가 쌓여서 30년의 세월이 흘러왔던 것을 레이먼드 선생님이 실마리를 찾아서 그 실타래를 모조리 풀어낸 것이죠. 이젠 그 당시 아마데오를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연은 밝혀졌습니다. 레이먼드 선생은 언어의 연금술사에 쓰여있던 말들, 아마데우의 일생,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스테파니, 둘도 없는 친구 조지, 혁명을 같이 꿈꾸었던 주앙, 이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모든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리스본에서 다시 거꾸로 스위스 베른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마데우와 스테파니, 그들 인생은 너무 강렬해서 결국은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마리아나는 하지만 그들에겐 짧지만 충만한 삶이었지 않느냐. 우리의 사랑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다시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이몬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거죠. 내가 지루하지 않다고 해서 고마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먼드 선생은 아내로부터 지루하다고 이혼당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마리아나는 선생님과의 며칠 동안은 매우 즐거웠어요. 행복한 날을 보냈던 것이죠. 그동안 내 인생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데우와 스테파니 등등의 사연을 듣고 익사이트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나는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려 하시는군요. 리스본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 기차가 떠나려고 할 때 마리아나는 떠나려는 레이먼드 선생에게 여기 계시면 안 되나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과연 레이먼드 선생은 이 기차를 타고 떠날 것인지 리스본에 남을 것인지 이것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 소설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당시 포르투갈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때 관점 5개를 가지고 이 작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아마데우와 스테파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들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첫날 만나는 순간에 불꽃 같은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데우는 둘도 없는 친구 조지와의 우정에 금이 갈 수밖에 없었고, 조지는 사랑했던 여인을 친구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에 분노한 질투심에 불타는 조지는 권총으로 스테파니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는 약국의 문을 닫을 때 불을 밝혀놓음으로써 친구 아마데우를 추모를 하고 잊지 못하고 있고 우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스테파니 역시
아마데우가 비스테라에서 브라질로 도피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서운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아마데우는 동맹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시 스테파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스테파니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오해, 어쩌면 이루지 못했으나 어쩌면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불꽃 같은 사랑.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데우와 조지의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스테파니와의 삼각관계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복원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데우는 53세에 죽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왔던 우리의 조지는 이제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친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밤마다 약국에 불을 켜놓는,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정은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가해자와 희생자의 관계, 주앙과 멘데스는 어떻습니까? 주앙은 멘데스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아서 두 손이 망가져가지고 커피잔 하나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쓸쓸한 양로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멘데스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멘데스는 어떻습니까? 군중으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아마데우 위에서 목숨을 건졌었는데, 마지막 국경을 통과할 때 스테파니를 살려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빚을 갚은 셈이 됐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나 본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고, 그러나 손녀에게 남겨준 상처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재와 탄압의 상처로서 카타리나와 아드리아나. 카타리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멘데스의 손녀딸로서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책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어떤 만행, 악행을 듣고 심한 죄책감, 창피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연히 레이먼드 선생님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다시 그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드리아나 역시 3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오빠를 기리면서 상복을 입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레이먼드 선생이 방문함으로써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덜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면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스위스에서 찾아오는 어떤 신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죄책감으로 해방됐다는 것은 크나큰 성과지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먼드와 마리아나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독신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 레이먼드 선생은 이제 리스본에서 일이 끝났기 때문에 스위스 베른으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과연 기차에 탔을까요? 타지 않았을까요?
독자들의 상상이 맡깁니다만 결합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다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한 사랑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는 다른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상을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까? 우리 레이먼드 선생처럼 지루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삶을 뛰쳐나와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전혀 본인과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앞으로의 삶이 좀 더 외로운 삶으로부터 마리아나와 재결합하는 그런 삶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도 지루했던 일상을 버리고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리스본 행량한 열차 4부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